안녕하세요. 오늘은 줄무늬 크로스백을 떠보겠습니다. 바닥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떴고요. 몸통은 코수 늘림 없이 쭉 올라갑니다. 이때 저는 배색을 해줬죠. 위에랑 밑에는 똑같은 색으로 해줬고 중간에 2단씩 바꿔줬습니다. 저는 규칙성이 있게 바꿨지만 여러분들은 불규칙하게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멋스럽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는 빼뜨기로 해주고요. 오늘은 따로 떠야 될 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손잡이 끈, 그리고 크로스 끈, 마지막으로 크로스 끈을 달아줄 고리. 다 같은 방법으로 뜨는데 시작하는 사슬뜨기 개수랑 단수의 차이만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뜨려고 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끈은 한번 떠두시면 다른 가방에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자석으로 된 똑딱이 단추를 달아서 여기에서도 쓰시고 또 다른 가방에도 달아서 쓰실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 봤거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줄무늬 크로스백 뜨는 방법입니다. 사슬뜨기 14개로 시작을 해서 총 9단을 늘려줄 거예요. 자, 사슬 14개, 첫 사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 사슬에 3개 쭉 와서 첫 번째 사슬에 2개를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에 3개씩 들어갑니다. 여기랑 여기의 차이점은 이쪽은 빼뜨기랑 기둥사슬코가 생긴다는 거. 그 차이예요. 다음 단에서는 이 3코 중에 가운데 코를 빼고 양쪽 코에만 3코씩 넣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그 다음 단에서는 여기 지금 3코씩 들어가 있죠. 그 3코 중에 가운데 코에만 3코를 넣습니다. 그래서 총 4군데 모서리가 3코씩 들어가게 되면서 점점 큰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크기만큼 바닥을 늘려주고 몸통 첫 단에서는 뒤걸어 짧은뜨기라는 걸 해줍니다. 그거를 한 단을 해주고 몸통은 코수 늘림 없이 원하는 대로 배색을 해주면서 올라갑니다. 마무리는 빼뜨기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끈을 따로 떠서 달아줄 건데요. 손잡이 끈은 사슬뜨기 60코로 총 4단을 떠줄 거고요. 2개가 필요합니다. 크로스 끈은 사슬뜨기 240개, 역시 4단. 이거는 1개만 있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크로스 끈을 걸어주는 끈 거리, 이거는 짧게 뜨면 돼요. 그래서 사슬 12개로 대신 좀 도톰하게 5단을 2개를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달아줄 건데요. 손잡이 끈은요, 달아줄 때 보시면 자, 여기를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잡아줄 거예요. 4군데를. 그래서 가방 모양이 살짝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크로스 끈은 이렇게 자석 단추를 달아줄 거고요. 끈이 달리는 고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대충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같이 떠보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컬러 코튼이랑 18합 2가지 실을 사용할 건데요. 두께가 비슷해서 같은 바늘을 사용할 거고요. 2겹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좀 탄탄한 가방을 만들어 줄 거예요. 2겹으로 이렇게 뜰 거고 바늘은 6호를 사용할 겁니다. 자, 실 잡아주시고요. 실 뒤에 바늘 앞으로 한번 꼬아줍니다.
꼬인 부분을 잘 잡고 사슬 하나. 처음에 하는 사슬은 매듭입니다. 코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14개를 해주세요. 열네 개를 한 후에 기둥코 사슬 하나. 지금 한 건 기둥코고 두 번째 보이는 사슬이 첫 코입니다. 거기에 반 코만 주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첫 코에 표시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요. 역시 반 코만 주어서. 반 코만.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슬까지 총 14개의 짧은뜨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슬에 짧은뜨기를 2개 더 넣어줍니다. 방금 하나 했고요. 같은 구멍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둘, 2개를 더 해주면 지금 총 3개가 들어갔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면 반대편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사슬 중에 반대편 반코에도 짧은뜨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쪽은 짧은뜨기가 다 되어 있고 반대편도 역시 반코씩.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깊숙하게 2줄이 걸리게 넣습니다. 이렇게만 넣으셔도 되고요. 이 밑에 보면 한 줄이 더 있죠. 2줄이 겹쳐지는 곳으로 깊숙하게 넣어서 짧은뜨기. 여기도 겹쳐져 있죠. 여기에 깊숙하게 넣어서 짧은뜨기. 다음에도 깊숙하게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슬까지 다시 가는 겁니다. 첫 사슬 바로 전코까지 짧은뜨기를 넣어줬습니다. 이쪽에 한꺼번에 3코를 넣고 2, 4, 6, 8, 10, 12개를 뜨고 나면 제일 처음에 첫 코를 넣어준 사슬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첫 코 아까 표시했죠. 그 옆에 있는 건 기둥사슬코. 기둥사슬코 밑에 보면 여기가 이 구멍이 첫 번째 사슬 구멍이에요.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2개를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도 3코가 들어갔고 이쪽도 3코가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빼뜨기를 해주는데요. 빼뜨기는 여기 표시한 첫 코에다가 해줍니다. 단을 마무리할 때는 항상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첫 코 머리에 바늘 넣고 빼뜨기. 이러면 1단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2단 시작합니다. 단이 시작될 때는 기둥코 사슬 하나. 그리고 첫 코는 지금 여기에요. 살짝 작아져 있지만 빼뜨기랑 기둥사슬코 한 곳이 첫 번째 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첫 코니까 또 표시해 줄게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2단에서는 어떻게 뜨느냐? 양쪽에 지금
3코씩 들어가 있죠. 그 3코 중에 가운데 코를 빼고 양쪽 2개의 코 여기에 3코씩 넣어 줄 겁니다. 가운데 코는 그냥 1개만 할 거고요. 3코, 3코. 이쪽도 보시면 처음에 하나 하고 쭉 와서 2코를 넣어줬죠. 그래서 총 3코예요. 가운데 코를 빼고 양쪽 코에 3코씩 넣어줄 겁니다. 이쪽이랑 차이점은 빼뜨기랑 기둥사슬코가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빼뜨기랑 기둥사슬코는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3개 중에 가운데를 빼고 양쪽에 3개씩. 그래서 지금 여기 짧은뜨기 하나를 해준 첫 코가 3개를 넣어줘야 되는 코예요. 지금 첫 코 하나 했죠. 같은 구멍에 2개를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 총 3개가 됐죠. 이 중에서 총 3개 중에서 가운데 코에 또 표시를 해줄게요. 왜냐면 다음 단부터는 이 가운데 코에다가 3코씩 넣어줄 거거든요. 지금 두 번째 단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한꺼번에 3개 넣은 곳에서 가운데를 빼고 양쪽에 3코씩 넣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부터는 3코 중에 가운데 코에만 3코씩 넣어줄 거예요. 여기만 잘 넘어가시면 그 다음 단부터는 계속 반복이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요거 표시만 잘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음 코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아까는 반코만 주어서 했지만 이제 코에 머리가 생겼죠. 머리에다가 짧은뜨기. 그래서 이쪽 끝에 한꺼번에 3코 집어넣은 곳 그 전 코까지 갈게요. 처음에 한꺼번에 3개를 넣어주고 12코를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오면 반대쪽에 3코를 한꺼번에 넣은 곳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가운데 코를 빼고 양쪽 코에 3개씩 넣어줄 거예요. 하나, 같은 구멍에 2, 같은 구멍에 3, 3개 넣고 3개 중에 가운데 코에다가 표시. 다음 코는 한꺼번에 3개 넣은 곳 중에 가운데 코니까 한 번만.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3개 중에 가운데 코에 표시. 그리고 또 한 코에 하나씩 쭉 가시는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쭉. 한꺼번에 3코 넣고 하나 넣고 3코 넣고 그리고 12코를 한 코에 하나씩 쭉 오면 자, 아까 2코를 한꺼번에 넣은 곳이 나옵니다. 이 옆에 있는 건 빼뜨기, 작은 건 기둥사슬코예요. 그리고 이쪽은 아까 3코 중에 왼쪽 코라서 3개를 넣고 출발을 했죠. 이거는 가운데 코고요. 지금 만난 이 코. 여기에 3개를 넣어줘야 되죠. 자, 같은 구멍에 하나, 둘, 셋. 그리고 3개 중에 가운데 코에 표시. 다음 코는 3코 중에 가운데 코니까 1개만 뜹니다. 그러면 이쪽도 3코 중에 가운데 코는 하나만 들어갔고
양쪽 코에 3개씩, 그리고 가운데 코에 표시를 했죠. 이쪽도 3코 중에 가운데 코는 1개만 됐고, 여기 3개, 여기 3개 똑같이 됐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단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빼뜨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빼뜨기는 첫 코에 하는 겁니다. 첫 코, 첫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하면 2단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왜 빼뜨기 코를 중간에 넣어서 헷갈리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쪽이랑 똑같이 3코가 쭈루루 같이 있으면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중간에 빼뜨기가 있어서 헷갈리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죠. 왜 이렇게 했냐면요. 자,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게 지금 빼뜨기 코거든요. 만약에 3코를 한꺼번에 넣고 출발을 해서 빼뜨기를 하면 가방 몸통 중간에 빼뜨기 코가 생겨요. 점점 단을 늘리다 보면 그게 좀 미울 수도 있거든요. 대신 빼뜨기가 측면에 들어가면, 가방 옆면에 들어가면 조금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도저히 나는 이게 복잡하다 그러신 분은 처음에 사슬뜨기 14개를 하고 첫 코에 짧은뜨기를 3개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복잡해도 이렇게 하는 게 가방이 좀 더 예쁘게 완성이 될 수 있거든요. 자, 3단 들어갑니다. 기둥코 사슬 하나, 그리고 첫 코는 지금 빼뜨기랑 기둥코 세워준 여기 살짝 작아져 있는 거기가 첫 코입니다. 옆 코로 가시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첫 코 또 표시해 주겠습니다. 매 단마다 생기는 이 빼뜨기 코랑 기둥사슬 코는 뜨는 코가 아니에요. 매 단마다 생기지만 뜨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뜨고 바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단에서부터는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4군데 연두색으로 표시한 곳, 여기가 이제 모서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3코씩 넣어줍니다. 3코 넣어주고 아까처럼 가운데 코에 또 표시. 그러면 총 4군데 또 표시가 되겠죠. 그 부분에만 3코씩 넣어주면서 점점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단이랑 2단만 잘 해주시면 3단부터는 괜찮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코 넣고 다음 코가 3개를 넣어야 하는 코죠. 같은 구멍에 하나, 둘, 셋, 그리고 3개 중에 가운데 코에 표시. 한꺼번에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코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직사각형을 뜰 때 코수가 틀리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이 모서리에서 잘못 넣어서 틀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가면 좀 귀찮아도 틀리는 빈도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자, 코를 잘 찾으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3코 중에 가운데 코, 그리고 다음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서 다음 표시한 부분까지 가주시는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떠서 여기 표시한 부분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표시를 안 하셨다면
여기 보시면 한꺼번에 3코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 코에 3코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한 코만 뜨는 곳이고요. 표시한 곳에 한꺼번에 3개. 하나, 같은 구멍에 2, 같은 구멍에 3. 그리고 가운데 코에 표시. 표시 안 한 부분은 그냥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 총 3개를 넣었어요, 지금. 그리고 다시 표시한 부분. 같은 구멍에 3개. 세 개 중에 가운데 코에 표시. 그리고 다음 표시하는 부분까지 다시 또 한 코에 하나씩. 표시한 부분에서는 한꺼번에 3코. 하나, 같은 구멍에 2, 같은 구멍에 3. 그리고 가운데 코에 또 표시. 자, 다음 코는 한 코에 하나, 또 한 코에 하나. 2개 넣었죠. 그러면 빼뜨기 코입니다. 빼뜨기 기둥사슬. 여기는 뜨는 코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지금 3코씩 들어간 곳, 3코씩 들어갔죠? 그 사이는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도 똑같아야 돼요. 자, 처음에 한 코 하고 3코 넣었죠? 3코씩 들어간 곳을 딱 잡고 보면 총 하나, 둘, 3개가 들어갔어요. 반대쪽이랑 똑같죠? 빼뜨기랑 기둥사슬 코는 세는 게 아닙니다.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세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 단마다 양쪽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2코씩 늘어날 겁니다. 모서리랑 모서리 사이가 지금은 3코죠. 다음 단은 5코로 늘어납니다. 자, 이제 빼뜨기 할 차례. 빼뜨기는 첫 코에다가 해줍니다. 첫 코는 빼뜨기 코, 기둥사슬 코 왼쪽에 있는 게 첫 코입니다. 여기에다가 빼뜨기. 그러면 3단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4단 들어갑니다. 기둥코 사슬 하나. 그리고 그 자리에 첫 코를 떠야 되죠. 살짝 작아져 있어요. 빼뜨기랑 기둥사슬 코를 해줬기 때문에 옆 코로 가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첫 코를 뜹니다. 첫 코를 잘 찾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표시 안 하셔도 돼요. 빼뜨기, 기둥사슬, 그 왼쪽. 이렇게 첫 코 했죠. 4단은요, 3단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표시한 부분 4군데, 거기만 한꺼번에 3개씩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자, 다음 코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넣는 코네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3개. 하나, 둘, 셋. 세 개 중에 가운데 코에 표시. 계속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코에 하나씩 뜨고
여기 만나면 한꺼번에 3개 놓고 가운데에 표시. 한 코에 하나씩 뜨고 여기에다가 3코 넣고 가운데 표시. 한 코에 하나씩 뜨고 여기에 3코 넣고 가운데 코에 표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둥사슬코, 빼뜨기코. 여기는 뜨는 코가 아니죠. 여기까지 뜨시고 바로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직사각형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원하는 바닥만큼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저는 총 9단을 뜰 거예요. 지금 4단을 뜨고 있죠. 9단까지 떠주겠습니다. 총 9단을 뜨고 왔습니다. 빼뜨기랑 기둥사슬코까지 해준 상황이에요. 이제 몸통을 뜰 거예요. 몸통은 더 이상 코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몸통의 첫 단은 뒤걸어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뒤걸어 짧은뜨기는 이런 식으로 바닥을 좀 각이지게 잡아주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지금까지는 코, 머리, 여기 밑에다가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어서 짧은뜨기를 했죠. 뒤걸어 짧은뜨기는 다리를 걸어줄 건데요. 뒤걸어 짧은뜨기니까 뒤에서 들어옵니다. 뒤에서 코, 머리 밑으로 뒤에서 들어와서 V자 모양의 다리를 누르듯이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짧은뜨기를 뜨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코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여기가 첫 코죠. 빼뜨기랑 기둥사슬코 한 곳, 살짝 작아져 있는 곳, 첫 코 머리 뒤에서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리를 누르듯이 이렇게, 그러면 옆 코 머리 밑으로 바늘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감아서 빼면 고리 2개. 여기에서 짧은뜨기. 자, 다음 코 머리 밑으로 뒤에서 앞으로 들어와서 다리를 누르듯이. 그래서 감아서 빼고 고리 2개, 짧은뜨기. 자, 다음 코 머리 뒤에서 앞으로 들어와서 다리를 누르듯이 감아서 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들어와서 누르듯이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슬뜨기 모양이 조금 통통하게 보이고 있죠? 뒤에서 앞으로 누르듯이. 처음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자, 몸통 처음에 그냥 코수 늘림 없이 짧은뜨기 해주시거나 이랑뜨기 해주셔도 되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바닥이 살짝 각이 잡히면서 예쁘거든요. 자,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짧은뜨기. 이렇게 한 단을 떠주시는 거예요. 코수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전부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모서리에서도 지금 모서리에 3코씩 들어가 있는데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한 코에 하나씩 뒤걸어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뒤걸어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뜨고 왔고요. 마지막 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뒤걸어 짧은뜨기 하고 나면 빼뜨기랑 기둥사슬코가 보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는 겁니다. 첫 코에 빼뜨기. 이러면 몸통의 첫 단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 기둥코 사슬 하나. 지금부터는요, 총 3단을 이 색깔로 떠줄 겁니다. 자, 코수 늘림 없이 일반 짧은뜨기 하시는 거예요. 뒤걸어 짧은뜨기는 한 단만 해주고요. 자, 첫 코는 여기 지금 빼뜨기랑 기둥 사슬 한 곳, 여기 살짝 작아져 있죠? 여기에 첫 코.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쭉 가주시는 겁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와서 빼뜨기 해주고 기둥사슬 해주고 또 한 바퀴, 빼뜨기 하고 기둥사슬 하고 또 한 바퀴. 이렇게 해서 총 3단을 뜨고 올게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서 총 3단을 뜨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 하나가 남아 있어요. 이제 배색을 배울 건데요. 저는 다음 단부터 브라운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에서 실을 바꿔줄 겁니다. 마지막 코 남아 있어요. 바늘 넣고 감아서 뺍니다. 고리 2개가 됐을 때 실을 바꿔줍니다. 원래는 뜨던 실로 감아서 고리 2개로 다 빼내면 짧은뜨기가 완성이 되죠. 그런데 완성하지 마시고 고리 2개가 걸린 상태에서 바꿔줄 새로운 실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 실을 감아서 고리 2개 사이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꾸다 보면 이 고리들이 좀 늘어나 있죠. 뜨던 실을, 뒤에 있는 실을 좀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할 거죠. 일단 첫 코에다가 바늘을 넣으세요. 이렇게 고정을 시킨 후에 뜨던 실 한 번 더 잡아당겨 주고, 이 지금 새롭게 바꾼 실도 좀 늘어나 있으니까 고리를 조금 잡아당겨 주세요. 얘네들이 늘어나 있으면 코가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빼뜨기 할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고 뒤에 있는 실들을 좀 잡아당겨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요. 뜨던 실 있죠. 뜨던 실은 오른쪽에 두시고 새롭게 가져온 실은 왼쪽. 그리고 이 실들이 꼬이지 않으려면요. 이 실들 뒤에 있는 실 뭉탱이들 있죠. 얘네들도 왼쪽에 있었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래야 얘네들이 꼬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뜨는 실도 얘 뭉탱이 얘를 왼쪽에다 두세요. 자, 그러면 실이 꼬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리를 예쁘게 살짝씩 잡아당겨서 작게 만들어 주신 후에 새로운 실로 빼뜨기 해주시는 겁니다. 살짝 늘어나 있죠. 빼뜨기 코가 작아야 예쁜데 늘어나 있으면 또 잡아당겨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색깔마다 2단씩 떠줄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색도 2단을 뜰 건데요. 첫 코는 빼뜨기랑 기둥사슬 해준 여기에 첫 코를 뜨는데 바늘 넣고 뒤에 꼬리실이 있을 거예요. 실을 새롭게 가져오면 이런 꼬리실이 있는데 바늘 위에 이렇게 걸쳐서 같이 떠주겠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조금 귀찮으시니까 저는 항상 꼬리실을 같이 떠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2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단 뜨고 다른 색으로 바꿀 건데요. 지금 바닥을 뜬 차콜색은 나중에 배색 다 하고 맨 위에 해줄 거라서 지금 잘라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잘라서
뒤에 숨겨 주시기 바랍니다. 숨기고 이 브라운색으로 2단을 뜨고 다시 올게요. 브라운색으로 2단을 뜨고 왔습니다. 마지막 코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다른 색으로 바꿔줄 거잖아요. 그래서 뜨던 브라운색은요, 오른쪽으로 옮겨줄게요. 실 뭉치를 오른쪽으로 놓겠습니다. 저 아까 실 뭉탱이라고 했나요? 저도 모르게 사투리 같은 게 튀어나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표준어로 써야 하는데 자, 실 뭉치를 오른쪽에 뒀습니다. 뜨던 실, 그리고 새롭게 가져올 실은 베이지예요. 이거는 왼쪽에 놓고 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향에 놓으시면 자기들끼리 막 엉켜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 넣고 빼고 고리 2개가 됐을 때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감아서 고리 2개 사이로 뺍니다. 늘어나 있으니까 뜨던 실 살짝 당겨주세요. 그리고 빼뜨기 할 차례니까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고정. 자, 뜨던 실도 한번 잡아당겨주고 바늘을 살짝 끝으로 해서 새로운 실도 잡아당겨주세요. 이 고리를 좀 작게 만드시는 게 예쁘니까 바늘 뒤쪽이 더 두껍잖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좀 옮겨준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뜨기. 코가 예쁘게 되도록 한 번씩 잡아당겨 주시고요. 아까 차콜색은 잘라서 정리를 했지만 이 브라운색은 계속 이따가 배색을 할 거라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뜨던 실은 오른쪽에, 새롭게 가져온 건 왼쪽에. 그런 다음에 기둥코 사슬 하나. 그러면 베이지색으로 뜰 차례가 됐죠. 자, 똑같이 2단을 떠줄 겁니다. 첫 코는 여기죠. 빼뜨기 한 곳 작아져 있어요. 코 머리가. 그래서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여기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첫 코에 잘 넣고 짧은뜨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는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또 베이지색으로 2단을 뜨고 오겠습니다. 베이지색으로 2단을 뜨고 왔습니다. 마지막 코 하나가 남아있죠? 자, 이제 또 새로운 실을 가지고 올 거니까요. 베이지색 실 뭉치는 오른쪽에 놓을게요. 이 브라운색이랑 또 엉키면 안 되니까 브라운색은 가방이나 바구니 같은 데 넣어 놓으시고 베이지는 또 다른 곳에 넣으세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엉키지 않도록. 자, 둘 다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보리색으로 배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보리색 준비해 줄게요. 얘는 왼쪽에 있어요, 지금. 자, 마지막 코에 바늘 넣고 감아서 빼고 고리 2개. 이 상태에서 새로운 실 또 가지고 옵니다. 감아서 빼고 뜨던 거 살짝 당겨주고 여기 첫 코에다가 바늘 고정시키고 한 번 더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뜨던 실 잡아당기고 새롭게 뜨는 실 바늘 좀 앞으로 해서 고리 작게. 이 작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바꿀 때마다 해주시면 여기가 훨씬 예쁘게 정리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빼뜨기. 빼뜨기 하고서도 한 번씩. 자, 이렇게 하고서 기둥코
사슬 하나. 자, 아이보리색으로도 2단을 떠줄 거예요. 첫 코 잘 찾아서 해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또 뜨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단을 또 뜨고 오겠습니다. 아이보리색으로 2단을 뜨고 왔습니다. 마지막 코가 하나 남아 있고요. 자, 보시면 저는 새로운 색상을 가지고 와서 2단씩 떴죠. 그리고 그 색상은 총 3가지 색이에요. 브라운, 베이지, 아이보리. 이제 브라운을 가지고 올 차례예요. 한 세트가 끝이 났고 2번째 세트가 시작이 되는데 브라운색으로 2단을 떠줘야 되죠. 마지막 코에 바늘 넣고 감아서 뺍니다. 고리 2개. 이 상태에서 뒤에 브라운색 실이 있죠. 그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감아서 빼요. 뜨던 아이보리색 실을 살짝 잡아당겨 주고 첫 코에 바늘을 넣습니다. 자, 예쁘게 만들어주고 빼뜨기. 그리고 기둥코 하나. 이제 브라운색으로 뜰 거니까요. 자, 뜨던 아이보리색 실 뭉치는 오른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리고 브라운색 뭉치를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뜨던 건 오른쪽으로, 새롭게 가져온 건 왼쪽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 첫 코 빼뜨기 한 곳이죠. 거기에 넣고 짧은뜨기. 그러면 뒤에 보시면요, 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브라운색으로 뜨고 뒤에 남겨놨죠. 그리고 요만큼을 더 뜨고 브라운색을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길게 실이 올라왔어요. 다음에 베이지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이보리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건데요. 실을 끊고 정리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뒤에다가 실을 놓고 계속 같이 올라가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브라운색으로 2단을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배색하는 방법, 그리고 배색할 때 실을 어떻게 놓아야 꼬이지 않는지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렸죠. 자, 이제 여러분이 배색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2단씩 3가지 색깔로 한 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자, 이만큼을 3번을 더 해주시는 거죠. 한 세트는 끝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차콜색, 여기서는 블랙이죠. 차콜색 실을 새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지금 하는 것처럼 배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빼뜨기 하기 전 코에서. 그래서 총 4단을 떠주세요. 4단. 다른 색들은 2단씩 떠서 올라가고요. 차콜색은 맨 밑에서 4단을 떠줬기 때문에 위에서도 4단을 떠줄 겁니다. 거기까지 뜨고 다시 만날게요. 저랑 똑같이 하실 분들은 이 방법대로 하시고요. 자유롭게 하실 분들은요, 이 배색을 하실 때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시지 않고 뭐 1단, 2단, 3단, 3단, 1단, 2단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해도 개성 있고 멋스러울 것 같아요. 자유롭게 배색해 주시면 됩니다. 배색해 주면서 4세트를 다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가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차콜색을 가지고 와야 되죠. 하던 대로 배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코에 넣고
바늘 고정시키고 뜨던 실 잡아당겨주고 새롭게 뜰 실도 예쁘게 코를 만들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기둥코 하나 했죠. 자, 실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흰색 실은 이제 더 이상 뜨지 않을 거니까요. 적당히 잘라주시고요. 같이 떠주는 거예요. 꼬리실 같이 떠주는 거랑 똑같이. 지금은 차콜색도 가지고 와서 꼬리실도 있죠. 저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이 떠줄게요. 첫 코에 넣고 꼬리실이랑 지금 이제 안 뜰 실 다 걸쳐주세요. 이렇게 바늘 위로. 그래서 같이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살짝 통통해지기는 하지만 어차피 뒤로 돗바늘 끼워서 숨겨도 통통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떠서 숨겨주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아까 네 번째 세트를 할 때 브라운색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운색 두 단을 뜨고 베이지색으로 바꿔주죠. 그때 이제 더 이상 이건 뜨지 않으니까 잘라서 지금처럼 베이지색 뜰 때 같이 잡고 떠주시면 더 이상 정리 안 하셔도 되죠. 베이지색도 마찬가지 두 단 뜨고 아이보리색으로 바꿨을 때 베이지는 자르고 아이보리색 뜨면서 같이 잡고 떠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이보리색 끝나고 차콜색으로 바꿔주면서 뒤에 잘라준 더 이상 뜨지 않을 실 같이 떠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실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차콜색으로 이제 4단을 뜨고 다시 만날게요. 차콜색으로 총 4단을 떴고요. 빼뜨기까지 해준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이에요. 마지막 단은 빼뜨기로 한 단을 둘러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했고요. 두 번째 코에 또 빼뜨기.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로 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빼뜨기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해줬고요. 실 자르고 그대로 빼줍니다. 돗바늘에 실 끼워주세요. 그리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빼뜨기 코죠. 다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슬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반 코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빼뜨기 코 가운데로 들어가서 뒤로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 정리하실 때 같은 색상에다가 끼워 주시는 게 좋겠죠. 이 사이사이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이제 끈을 떠서 달아주면 되는 건데요. 손잡이 끈 먼저 뜰게요. 사슬뜨기 60개로 시작을 해서요. 짧은뜨기로 총 4단을 떠줍니다. 똑같이 2개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로스끈 달아주는 고리 이렇게 뜰 건데요. 손잡이 끈을 먼저 같이 떠보시면 크로스끈이랑 끈 거리는 혼자서 뜨실 수 있을 겁니다. 끈은 한 겹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3호 바늘을 사용합니다. 실
잡아주시고요. 실 뒤에 바늘 한번 꼬아서 사슬뜨기. 처음에 하는 사슬은 매듭입니다. 여기에서 사슬뜨기 60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60개를) 해주신 후에 기둥코 하나 더. 방금 한 건 기둥코고요. 두 번째로 보이는 사슬이 첫 코입니다. 반코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다음 코도 반코만 주어서 짧은뜨기. 다음 코도 반코만 주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계속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여기 끝까지 해볼게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첫 단이 끝났어요. 두 번째 단을 뜰 차례인데요. 기둥코 사슬 하나. 그런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첫 코를 뜰 건데요. 뒤집었을 때 첫 코가 헷갈리실 거예요. 방금 기둥코 하나 했죠? 사슬뜨기 그 옆에 여기가 첫 코입니다. 그래서 앞에 1단에서 했던 것처럼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코 머리 아까는 사슬뜨기로 시작을 해서 반코만 주어서 짧은뜨기를 했죠. 2단부터는 코 머리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서 끝까지 왔습니다. 여기 마지막 코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자, 마지막 코 놓치지 말고 잘 잡아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2단이 끝났어요. 다음 단 시작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또 뒤집어 줍니다. 3단도요. 이거는 방금 한 사슬 여기가 첫 코입니다. 첫 코 머리에 넣고 짧은뜨기. 이렇게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잡이는 총 4단을 떠줄 겁니다. 지금 3단째죠? 4단까지 뜨고 만날게요. 총 4단을 뜨고 왔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해줬고요. 사슬 하나 해서 실 자르고 그대로 뺍니다. 돗바늘에 실 끼워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 손잡이 끝과 끝부분은 몸통 쪽 안으로 들어가서 숨겨지는 부분이니까요. 자, 안 풀리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개 더 떠주세요. 손잡이는 2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실 정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손잡이는 2개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가방 옆면에 붙여줄 고리 부분이에요. 크로스 끈을 여기에 걸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손잡이랑 같은 방법으로 뜨는데요. 처음에 사슬뜨기 개수가 12개, 그리고 단수는 5단입니다. 이거는 4단만 떴는데요. 이거는 한 단 더 떠서 5단, 그래서 똑같이 2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을 자를 때 좀 길게 남겨주세요. 왜냐면 이 실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가방에 달아줄 거거든요. 자, 손잡이는 포인트 색으로 했고요. 고리 부분은 이 옆면에 들어갈 거니까
윗부분 차콜색이랑 같은 색으로 했습니다. 크로스 끈도 차콜색으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크로스 끈도 손잡이랑 같은 방법으로 뜹니다. 이 손잡이가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사슬뜨기 개수가 손잡이는 60개였는데 크로스 끈은 4배로 늘어납니다. 240코 정도. 그리고 단수는 똑같이 4단. 근데 이 사슬뜨기 개수가 길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래도 크로스 끈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길이로 뜨시는데 다 뜨신 후에 끝에는 살짝 접어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고리 부분도 실을 길게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길게 남겨서 접어서 바느질로 한번 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런 다음에 저는 똑딱 단추를, 자석 똑딱 단추를 달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바느질로 다는 게 아니라 발자석이라고 해요. 이렇게 꺾어주면 딱 고정이 되는 단추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그렇게 밉지가 않아서 크로스 끈에 들어가는 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달아줬는데요. 겉부분에 이게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바느질로 다는 단추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접어서 마무리를 한 곳이 뒷면이라고 하면 뒷면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를 붙여주고 한 8cm 정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단추를 달아서 고리 달아줄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웁니다. 끼워서 고정.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 끈은요, 다른 가방에도 걸 수가 있겠죠. 다른 가방 손잡이에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길어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한번 떠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손잡이는 됐고요. 고리 2개 떠주시고 크로스 끈 떠주시고 다시 만날게요. 이제 손잡이를 달아줄 겁니다. 손잡이는 이런 식으로 달아줄 거예요. 4군데 모서리를 잘 잡아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손잡이를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잡아서 바느질로 달아준 거예요. 4군데 모서리를, 코스를 세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자, 바닥에서부터 모서리를 잘 잡아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모서리 부분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세요. 손으로. 반대쪽도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접어 보세요. 그래서 양쪽이 비슷하게 접히게. 딱 떨어질 필요는 없지만 너무 틀리면 물건을 넣었을 때 좀 틀어지겠죠. 그래서 대충 접더라도 양쪽 균형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접히게, 그 다음에 손잡이를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면에서도 한번 잡아주시고 옆면에서 봤을 때도 똑바르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양쪽 균형도 봐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손잡이를 달아주는 거예요. 자, 위에 차콜색 같은 색깔 실을 돗바늘에 끼워주시고, 자, 손잡이는 이렇게 이 차콜색을 넘어가지 않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볼록 튀어나오거든요. 끝부분이 이쯤 오도록, 나머지도 다 똑같이 해주셔야 손잡이가 같은 길이로 달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하는 길이로 잡아서 이렇게, 뒤에 실은 나중에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조금 길게 남겨주시고, 이렇게 한 칸씩 코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조그만 네모로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이쪽도요,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군데 손잡이를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살짝 한 두 땀 정도만 잡아 놓고 한 번 더 이 균형을 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틀어진 데가 있으면 풀러서 다시 바느질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다 마무리를 안 할 겁니다. 한 땀이나 두 땀 정도 고정만 시켜 놓고, 자, 손잡이는 요렇게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요 차콜색을 넘어가지 않도록 손으로 만져보시면 톡 튀어나와요. 끝부분이. 잘 잡아서 여기도 바느질. 실 남겨놓고 바느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두 땀 정도만 잡아놓고 이렇게 해보고 균형을 한번 보신 다음에 틀어진 데가 있으면 풀러서 다시 그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은 나중에 정리하실 때 지금 바깥쪽에 나와 있는데 안쪽으로 보내서 우리 정리하듯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죠. 손잡이 다 달아주셨으면요. 자, 여기 측면에 고리를 달아줄 겁니다. 손잡이랑 손잡이 사이에 이렇게 잡고, 자, 어떻게 달아줄 거냐면요. 중간 부분은 뚫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양쪽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아까 실을 길게 남겨놨죠. 거기에 돗바늘을 끼워 주시고요. 자, 잘 맞춰서 뒤로 들어가서, 여기도 손잡이 다는 거랑 똑같이 그냥 바느질로 달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달아줄게요. 자, 11자로 한번 바느질 해주고 한 번 더. 코와 코 사이로 표시 안 나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으로 한 땀 가서 다시 11자 모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달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고정만 시켜주시면 되겠죠. 단단하게 해주시고요. 반대쪽 여기 해줘야 되니까 뒤로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중간에 이런 식으로 건너갈게요. 이렇게. 어차피 이 안쪽은 안 보이잖아요. 가려져서 이런 식으로 건너가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11자 모양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중간은 뚫려야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달아주세요. 크로스 끈을 다 떴습니다. 마지막에 사슬뜨기 하나 해서 그대로 쭉 빼주세요. 돗바늘에 실 끼워서 이대로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저는 한번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바느질을 한번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접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한번 접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끝부분 접어서 정리를 해주신 후에 이렇게 똑딱 단추를 달아줬습니다. 이 거리는요, 여러분들 체형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끈이 조금 짧다고 생각하시면 이 단추가 조금 가깝게 달릴 거고요. 끈이 좀 길면 멀게 달리겠죠. 그거는 몸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손잡이에 포인트를 줬고 몸통은 열심히 배색을 해서 귀여운 가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가방의 포인트는 이 부분이죠. 모서리에 손잡이를 바느질로 달아줬습니다. 뒤에 실 정리가 조금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끈. 크로스끈도 만만치 않으셨죠. 길이가 길어서 한참 걸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 만들어 두시면 다른 가방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지금 단추를 하나만 달았는데요.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이 단추를 한 2개 정도 띄엄띄엄 더 달아주시면 길이 조절이 되는 끈으로 변신을 하겠죠.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저는 단추를 달지 않았는데 여기에도 똑딱 단추를 하나 달아주시면 딱 마무리가 돼서 더 예쁠 것 같아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셨죠? 이 몸통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배색도 해야 되고 끈도 따로 떠서 달아줘야 되고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가방을 한번 떠보면 실력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 또한 이런 가방을 구상하고 만들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걸 느끼거든요. 우리 함께 성장하는 거 기분 좋잖아요. 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쉽고 간단한 가방 더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